자, 우리 교재 16쪽이고요. 오늘 계속 출제 유형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가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도 우리 왜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요. 비판적인 읽기, 강화, 약화 이런 것들 빼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익숙한 문제들이 많고요. 논리는 이제 올해 시험부터 처음 들어온 영역이기 때문에 좀 개념적으로 쌓아야 되기도 하고 응용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실제 올해 2025년도 국가직, 지방직 9급에서는 그래도 난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대비는 해야 돼요. 적정선에서. 자, 논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문장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텝 1 필로로 넘어가면 논리부터 할 텐데 이를테면은 부정, 연언, 선언, 조건문 같은 문장 논리 형식들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참, 거짓을 판별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전제를 추론한다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로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어보의 집합이 서술어 쪽에 전부 속하느냐, 일부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범주가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존재 양화사, 보편 양화사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전제를 추론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전제에서 결론을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개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 이거 바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다루기도 하죠.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패턴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제들을 준 다음에 결론을 끌어내는 건데 지금 여기 얘네들 형태 보니까 어때요?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뭐한다, 뭐하면 뭐한다 이런 것들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뭐하면 뭐한다, if then. 조건문이죠. 그래서 조건문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화 해가지고요. 그죠? 논증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쉬우니까 해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까지 다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오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박도 참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 주무관이 박이면 뭡니까? 그죠? 홍 주무관도 참석한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그렇죠. 홍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 뭡니까? 낫을 붙이죠. 그래서 낫 홍이면 낫은 이렇게 물결표로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어떻게? 낫 공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하나씩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1번에 자 이런 거죠. 우리 항상 나중에 다 할 거니까 한 번에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결론이 조건문으로 주어져 있으면 전건이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후건, 그러니까 뒤쪽의 내용을 끌어낼 수 있으면 그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공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이라고 출발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공주무관이 참석하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공주무관이 참석한다는 것이 3번의 후건인 낫공을 공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대우 활용해서 3번 활용해가지고요. 그죠? 공이면 낫공을 부정하는 거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요? 홍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으로 끌어내야 되는 건 뭐예요? 박 주무관이 참석한다는 건데 홍이 참석한다는 것 가지고 박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2번이 홍이면 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인되니까 박도 참석하는 건데 홍이 참석하는 건 뒤쪽에 후건이죠. 그래서 박 주무관이 참석한다는 건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1번은 안 되고요. 2번도 항상 앞부분 전건을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가져가는 거예요? 오라는 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오 주무관이 참석한다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번 가지고 누구도 참석해요? 박 참석하고 그다음에 2번에서 박이 참석하면 누가 참석해요? 홍이 참석하죠. 그러면 선택지 2번에서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누구도 참석하는 겁니까? 홍도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은 아예 틀린 진술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선택지 3번은요. 박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럼 해볼게요. 그죠? 낫박을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연결되는 건 낫박이 1번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후건을 부정하는 거니까 대우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낫 5까지는 끌어내시는데 지금 나머지 2, 3번에서 낫 5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주무관이 참석한다는 것이 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역시 정권을 가정하는 거죠. 자, 홍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not 홍, 그렇죠? 그러면 일단 2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not 홍이 홍이라는 후건을 부정하는 거니까 정권 부정 뭐 할 수 있어요? not 박. 그다음에 not 박이 역시 1번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후건을 부정하는 거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요? not 오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홍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뭐도 결론으로 나와요? 오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문장 논리와 관련된 몇 가지 규칙들, 공식들을 익힌 다음에 이런 것들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괜찮죠? 정답 4번이고요. 자, 2번은요. 역시 이제 7급에서 피셋의 언어 논리에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16번 같은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을 그냥 줄로, 하나의 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씩 끊어서 보여주느냐 아니면 줄글로 보여주느냐 하는 거니까 방식은 똑같거든요.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보기에서 골라내는 형태로 약간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일단 보니까. 일단 갑은 이 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봤더니 조건 잡을 거. 자, 여기서부터 조건이죠. 갑이 뭘 이수하면, 그죠? 공직자세 교육과정을, 옆으로 씁시다. 공직자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뭐도요? 리더십 교육과정도 이수한다. 조건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갑이 뭐?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배우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자,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뭐하고 뭐? 직무교육과정과 전문성 교육과정도 모두 이수한다. 그러면 그렇죠. 직무교육과정 and 뭐 전문성 교육과정도 모두 이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요. 그런데 갑은 뭐 하거나 그렇죠. 리더십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not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않거나니까 또는이죠. 또는 뭐 전문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어떻게? not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이렇게 3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한번 분석해 보면 되는 건데 일단 보세요. 갑은 공직자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3번하고 그죠? 그 다음에 1번에서요. 어차피 not 리거나 not 전이니까 not 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의 후권을 부정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not 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리더십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뭐도요? 공직도 이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우의 수가 하나가 더 있죠. 3번과 2번에서 not 전이면 그러면 이게 2번의 후권, 직 n 전인데 하나만 부정해도 전체가 부정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not 전이 2번의 후권을 부정하는 거니까 정권 부정해서 뭐예요? not 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리일 때는 not 공이고 또는 not 전일 때는 뭐 not 글이니까 공직 자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또는 뭡니까?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 이수하지 않게 되고 이때는 얘 이수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어때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자 갑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보세요. 만약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가정하는 거죠. not 직이면 그죠? 2번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권 부정하면 정권 부정해서 not 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겁니다. 그죠? 디귿에 갑은 공직자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조심해야 되는 게 공직자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혹은 뭐예요? 글로벌 교육과정 둘 중에 하나를 이수하지 않는 것까지는 맞는데 디귿처럼 이것만 이수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not 전이면 뭘 이수하지 않는 거예요? not 글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디귿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까지가 맞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 아시는 분도 많을 테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식들이 있어서 조건문 만든 다음에 기호화한 다음에 그냥 그 공식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개념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좀 더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아니 자꾸만 후건 부정하면 정건 부정인데 왜 이런 게 나오는가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차차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분히 우리가 다음 차시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푸는 패턴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시면요. 자, 문장 논리에서 이것도 이제는 결론이 아니라 특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전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작년에 9급 범주에서는 이 부분 처음 수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신문 기사의 조건문, 그다음에 추리, 뭐 논증 이런 것들 보면서 온통 문제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쓸데없이 그러면 안 되는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 조건문이 과연 논리 형식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잠깐 생각이 안 나면 갓길에 차 대고서는 핸드폰에 저장된 PDF 제 교재 파일 꺼내가지고 내가 제대로 설명한 거 맞나 막 확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작년에 되게 꽂혔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뭐 당락을 가르는 그런 부분이어서가 아니라 처음 하는 거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계속 뭘 고민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르치고 똑같은 내용을 얼마나 쉽게 가르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생각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자다가도 생각나면 일어나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불 켜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식 막 써가지고 이런 야매가 있구나 하다가 해놓고선 메모해놓고서는 다시 잠들고 거의 미친놈이기는 하죠. 그죠? 딴 일을 그만큼 했으면 지금 강의가 내일이잖아. 그죠? 예, 강의가 내일이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오죽하면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있는 그 글만 봐도요. 그죠? 시험 문제 만들 거 없나 그 생각 먼저 했겠어요. 그죠? 이를테면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그 주민센터나 행복지원센터 앞에 공문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법 틀린 거 없나? 공공문서 바로 쓰기 맨날 1번 문제로 나오는데 혹시 여기는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거 틀렸는데? 이거 문제 나오겠는데 이러면서 그것도 보고 막 계속 일상의 관심이 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관심 그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자, 보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첫 번째가 설명회는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면 1번 나오네요. 그죠? 그럼 뭡니까? 삼목이라고 쓰죠. 그죠? 셋째 주 목요일이나 또는 언제?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회를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그럼 뭡니까? 3목이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냥 홍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홍보 포스터 제작 이번 주 안에라고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정의 결론이네요.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자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을 완료해야 하겠군요 해가지고요.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론이 홍이 되려면 뭐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정권인 3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죠. 그러면 3목 또는 4목이니까 3목이 반드시 참여되려면 둘 중에 뭘 부정해야 돼요? 4목을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가 not 4목이면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 부정하고 뭐가 참여될 수밖에 없어요? 3목이 참여될 수밖에 없고 3목이 참여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홍이 참여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전제 찾는 거기는 한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넷째 주 목요일에 부정해야만 3목이 반드시 참여되고 3목이 참여되면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 제작하는 것도 반드시 참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장 논리의 전제는요. 전제 찾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찾을 거고요. 연습량이 문제예요. 그리고 바로 끌어낼 수 없다면 사실은 뭐 하면 돼요? 선택지 4개니까 1번부터 넣어봐도 괜찮아요. 얘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다만 연습되면은 바로 우리가 흐름 보면서 끌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넘어가서 보죠. 18번. 자, 빈칸에 들어갈 결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수로 논리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장 논리와 달라지는 건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 중 일부, 그 다음에 사람들 모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요.
노인복지, 일자리, 공직, 그 다음에 일자리 해가지고 범주는 딱 3개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걸 가만히 보여드리면 원칙적인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수로 논리에서 존재 양화사나 보편 양화사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단순화할 텐데 원래 원칙은 첫 번째 가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이라고 했을 때 그죠? 예. 우리가 그냥 원래는 이게 이그지스트 뒤집어 놓은 건데 그죠? 크 X에서 원칙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죠?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요렇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X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일자리 문제는 관심이 있지 않다.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기만 하세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안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니까 그러면 이때는 보편 양화기호 써서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식을 이렇게 세워서 풀게 되는 겁니다. 식을 이렇게 세워서 풀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럴테면 이런 거죠. 우리 왜 대우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0x이면 1x이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우로 바꾸면 not 1x면 뭐가 돼요? not 0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에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최소 A라는 한 사람은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어디에는? 일자리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여기에서 어디예요? 그렇죠. 공직에도 관심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요. 그죠? 그러면 노 A인 사람은 1A고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없어요? 공직에 관심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A라는 한 사람, 최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뭐한 경우가 공직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런 논증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기는 한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푸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걸 적어 나갔을 때고 지금은 느낌만 보세요. 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 노이면 뭐? not 1.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공이면 뭡니까? 1. 이거 대우로 바꾸면 뭐하고 똑같아요? not 1이면 뭐? not 0. 그러면 연쇄식이죠? 큰 오면 not 1이고 not 1이면 not 0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큰 오이면 그렇죠? not 0. 이게 뭐예요?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 뭡니까? 일부는 어디에?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패턴의 수로논리 문제에서 결론 찾는 문제 나올 때는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순화를 이해하려면 기본 개념이 있어야만 이러한 단순화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요. 어쨌든 1, 2차 예시 문제에는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올해 국가직, 지방직 9급에는 이 수로논리의 결론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제가 파회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내피셜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그래서 안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 뭐 2번 봤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19번에 수로논리에서 이제는 전제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얘는요. 결론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추가해야 할 전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얘도 원칙적으로 이런 거예요.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얘가 결론이죠. 그러면 1번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두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모든 X에 대해서 문 X이면 뭐 자연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니까 일부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자 X이면서 뭡니까? 얘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결론은 그죠?
뭐예요?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생략된 전제를 찾는 건데, 다만 이제 요런 형태로 했을 때 1, 2, 3, 4번 쭉 넣어보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제 찾는 거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 국가직 지방직 9급의 국어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이 공식들을 적용하면 문제가 풀리기는 하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로 논리의 전제 찾는 문제는 범주가 3개일 때 뭘 그리는 게 편하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되게 쉽죠. 범주가 뭐밖에 없어요? 3개. 뭐 있습니까? 네, 문학, 그 다음에 뭡니까? 자연. 그죠? 조금만 더 가봅시다. 네, 뭐예요? 예술. 3개는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첫 번째가 뭐예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문학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죠? 이쪽은 없다는 거예요. 자연 좋아하는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범주가 2개죠. 1번이 있는 사람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디 있는 사람도 여기 2번이 있는 사람도, 그죠? 예술이 보면서 예술을 예술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죠?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면서 뭡니까? 예술을 좋아하는, 그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결론이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려면 2번을 지우고 몇 번만 남아 있어야 돼요? 1번만 남아 있어야 되죠. 그죠? 만약에 2번이 남아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술은 좋아하지만 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2번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항상 참이 되려면 2번 범주가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2번 범주를 지우는 걸 찾으면 되는 건데, 보세요. 1번이 추가되는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되면, 보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지울 수가 있나요? 그죠? 자연에 속한 사람은 싹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문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딱 뭐만 남아요? 1번이 확정이 되는 건데, 이 1번이 뭐하고 일치해요?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범주가 3개일 때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단순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2가지 방법들 다 학습할 거니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식 같은 몇 가지 용어 쓴다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편하게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22쪽입니다. 22쪽.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부터는 출제 유형 분석해가지고요. 3언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우리 옛날식으로 이게 뭐 문법이에요, 문법. 예, 다만 문법인데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 제시문으로 문법적인 내용을 주고 그 다음에 출제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가 나와요? 올바른 국어 생활이라는 범주에서 이제 공공언어 바로쓰기. 그래서 문장의 호응이라든가 어휘 이런 것의 적절한 쓰임 같은 거 묻는 거죠. 그래서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서 뭘 수정하는 거예요? 공문서의 문장이나 어휘를 수정하는 문제. 좀 이제 이게 원래 국어 시험에 있는 범주인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실 거기 때문에 특히 공문서에서 자주 틀리는 것들, 그죠?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초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 거 나왔을 때 개별적인 문제를 볼 게 아니고요. 어법에 맞게 문장을 쓰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학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침도 이해가 되고 고친 게 맞는지 틀린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수능 국어 문법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문법이나 국어 규범과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의문,
형태, 통사, 담화놀이나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준 다음에 그걸 선택지에 적용해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번에 9까지 9급에 나왔던 거는 표준어 규정 중에서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풀게 될 테지만. 그래서 이 범주는요, 얘도 개념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옛날처럼 외우지는 않더라도 설명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예 학습을 해 두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훨씬 빠르고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자, 20번 이런 겁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무조건 1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 기억, 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조건들이 나와 있죠. 하나씩 적용되는 거예요. 선택지에. 일단 뭐 중복되는 표현을 삼가고 그 다음에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 대등하다가 와, 과, 및, 그 다음에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and로 이어지는 것들은요. 앞뒤 문장의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문장이 자연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할 거. 우리 왜 한국어 문장에서는요.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에 따라 보어나 부서가 빠지게 되면은 기본적인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공무원 시험에 항상 한 문제 이상씩 나왔던 거거든요. 그걸 공문서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죠? 내년부터 수없이 쓰게 되겠죠. 그죠? 저거라 그러죠. 저기 주사부가 6급이고 7급이구나. 갑자기 용어 생각. 요즘에는 다 주무관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공문서 끊임없이 쓰게 될 겁니다. 그죠? 일단은 민원 업무부터 하겠네. 그죠? 행정복지센터 맨 앞에서, 그죠? 우리 찾아가면 맨 앞에서 마주하는 분들이 다 그에 갓된 분들이잖아요. 그죠? 재작년인가? 벌써 3년 됐구나. 집 앞에 있는 저희 동네는 행정복지센터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가서 뭐 필요한 서류 있어서 인터넷으로 떼기 좀 불편해서 그래서 그냥 가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뗐는데 막 무릎 나온 추리닝에다가, 그죠? 이렇게 머리는 눌려가지고 대강 집 앞에 나가니까 대강 이렇게 물막 묻혀서 눌린 것만 이렇게 툭툭 털고, 그죠? 잠깐 나갈 거니까 눈곱 떼고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요것만 떼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터덜터덜 가서 주민증 이렇게 내밀고 이거 떼주세요. 그때 뭐 인감증명서 떼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냈는데 받으신 분이 절 보고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민등록 사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포샵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왜곡이 심하지는 않은데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분이 혹시 국어 권기태 선생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만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은 없는데 인강으로 들어서 그해 임용이 된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 선생님 인강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여기 우리 동네 계셨구나 막 이러는데 무릎 나온 추리닝에 앞발을 집에서 입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눈곱 떼고 머리는 반쯤 눌렸는데 대강 물로 띄워서 그렇게 갔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그래서 아예 뭐 잘 돼서 다행이에요. 업무 보니까 긴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들고 이렇게 그래서는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 벌써 한 13년 되니까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 지역에도 곧 제 라인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김주먹을 하고 싸나를 가고 말하면서, 그죠? 콧등치기도 먹고 말하면서, 그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난 당신 똑바로 하고 내가 지금 다 안다고 말하면서, 그죠? 공직 하시는 분들께 이런 연주를 요구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체 백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만이라도 제 백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 너무 유치하죠. 안내, 알림 둘 다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되니까 어떻게 고쳤어요? 하나 지우고 뭐 안내만 남겼죠. 물론 알림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의외로 공문서에서 안내, 알림 이런 식으로 많이 중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남기고 그다음에 니은 한번 잘 보면 보세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패턴은 잘 봐야 되죠. 보세요.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까지가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죠? 괄호.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까지가 묶이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죠?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을 서술어가 뭐예요? 향상한다.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한다는 말이 되는데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을 향상한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아니, 언어 생활의 확립을 향상한다. 우리 이런 거잖아요. 쉽게 단순하게 쓰면은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 뭐. 밥과 술을 마시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뭐하고 뭘 묶은 겁니까? 밥과 술을 묶어서 목적으로 묶어서 뭐 하나로 처리한 거예요? 마시고로. 그러면 술을 마신다는 말이 되는데 뭐가 말이 안 돼요? 밥을 마신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주술 호응까지 생각해가지고요 구조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조금 길게 쓴 거예요.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요거 두 가지가 목적으로 묶이고 을 앞에서 그다음에 이것을 향상한다는 건데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을 향상한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두 번째 대등한 걷기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건데 한번 보죠. 고친 거 보니까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and로 묶인 거니까 대등한 거는 맞죠. 그럼 보세요. 무엇인 무엇을 뭐하다가 앞에 구조인데 뒤는 어때요? 일상적인 국어 생활 을이 아니라 뭡니까? 의 향상을 위해 앞에는 뭐하는 무엇을 뭐하다 근데 얘는 뭐하는 무엇을이 아니라 뭐하는 무엇이로 되고 있으니까 앞뒤의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것인 이것을 뭐한다 이것인 역시 이것을 뭐한다고 가야 되는데 을이 아니라 구조가 뭐가 됐어요? 의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점 지적은 잘 했는데 고치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적절하게 고친다면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그래서 앞뒤가 다 무엇인 무엇을 뭐하다 무엇인 무엇을 뭐하다 이런 꼴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맞추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 호응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답은 나왔죠. 그 다음에 디귿 쪽 한번 보면요. 자, 주어와 서술어 호응이니까 지금 우리 왜 2번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뭐예요? 2번 문장 전체의 주어가 본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어는 밑줄 안 친 부분 끝까지 봐야 되죠. 본어는 국내 유일의 의약품 관련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서 의약품에 관한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어는 표준 정보가 제공된다가 말이 안 되죠. 본어는 어떻게 표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다고 해야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본어는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해서 이런 거 잘 보세요. 우리 왜 개선하다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무엇으로 개선하는 건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용어를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라고 해가지고요. 필요한 문장 성분 갖추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이제 딴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부분에 개념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 성분에 대한 용어, 그다음에 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들은요, 우리가 필로에서 언어 파트 할 때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요, 제가 자꾸 예전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그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습할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공문서라는 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요.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문서의 형식을 나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죠? 보니까 제목을 중복된 표현 없이 간결하게, 그 다음에 목적과 행사 개요를 행사의 주요 대상인 지역민과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한번 보세요. 기업 같은 경우에 땡땡시에서 개최하는 땡땡시 취업 박람회 뭐가 중복이 됩니까? 땡땡시가 중복이 되니까 중복되는 표현 피해서 한 번만 써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땡땡시 취업 박람회 개최로 수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목적 자체가 지역민과 지역 기업 중심이고요. 지역민들의 뭘 위한 겁니까? 취업을 위한 거니까 그런 내용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을 지금 얘는 지역 브랜드 홍보, 그러면 지역 브랜드 홍보면 누구를 배제한 셈이에요?
지역민이 제외가 되니까 그래서 지역민의 뭐 취업률을 높인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죠. 그죠? 지역민과 그다음에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보시면요. 3번에 디귿을 땡땡시 소재 기업의 일자리 홍보로 수정한다라는 거. 역시 이제 지역민과 지역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구직자 상담 및 모의 면접은 지역민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기업에 초점 맞추려면 취업 지원센터 활동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역 기업의 일자리 홍보. 어차피 일자리 취업 박람회니까 지역 기업의 일자리 홍보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리을 쪽에 걸리는 게 뭐가 돼요?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다양하게. 그러면 온라인 신청서라고 나와 있는데 리을 쪽에 행사 10일 전까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 그게 바로 뭐예요? 온라인 신청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제시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업로드라는 한 가지 방식만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거나 현장 접수 이렇게 해서 더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런 쪽에 초점 맞춰서 나왔던 문제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걸 개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제가 정답은 4번 확인하시고요. 22번 같은 문제가 개념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올바르게 쓰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최적화 기출할 때 이런 문제를 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따로따로 문장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게 공문서 수정하고 방법론적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면 편할 텐데. 그죠?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1번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니 책이 잘 읽힌다. 그래서 읽힌다 같은 경우는요. 피동도 되고 사동도 되기 때문에 사동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책이 잘 읽힌다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잘 보세요. 2번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거. 그렇죠. 여기 의미 중복이에요. 나오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문장들을 연습하면 공문서 고쳐 쓰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속독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빠르게 읽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읽는 거. 그죠? 요거 자체가 읽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읽는 것이라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은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뭐 바르게 고쳐본다면 이렇게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 것은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하는 것은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요.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데 우리 왜 찾다라는 말도 앞에 항상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그러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가 빠져 있죠.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조건 보면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예요. 정확히는 필요한 문장 성분 중에 목적어가 생략된 패턴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책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찾다는 항상 주어가 무엇을 찾다 이런 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도요. 이게 바로 이제 대등한 문장 구조 쓰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거 뭐로 묶여 있어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 그다음에 뭐 시화전의 진행 이렇게 묶여 있는데 지금 보세요. 앞에는요. 목적어, 관형어, 체언.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관형어, 체언이죠. 그죠? 그래서 맞춘다면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것에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 대등하게 와나 과, 그 다음에 고, 며 이렇게 묶일 때는요. 앞뒤 문장 구조가 대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에 아니면 시화전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일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나 호응이 적절하게끔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죠?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예전에 이러한 단순 형태의 문장에서요. 문제의 소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내용들 나오는 거죠. 1차 예시문제 때는 이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거기 우리 프린트에 내용이 한 번 더 붙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잘 끊어. 종속 합성 어이다까지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죠? 종속합성 어이다 이렇게까지만 잘 보시면 되죠. 됐어요? 응. 네, 어딘지 알겠죠? 여기가 끝이에요. 종속합성 어이다.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잘못 눌려가지고, 그죠? 자, 봅시다. 저것도 바꿔야 돼, 진짜. 키보드가 잘 안 먹어요. 그죠? 잘 안 먹어가지고,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그전 노트북은 저거 바꾸기 전까지 쓴 게 2012년부터 썼었거든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썼던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3년 쓴 거죠. 13년 썼는데 이제 키보드도 떨어져 나가고 대리점에 갖고 갔더니 돌아가요. 기본적인 거. 게임 이런 건 안 되고 대리점에 갖고 갔더니 키보드 자판이 떨어져 나가서 이거 더 이상 안 나와서 부품이 그래서 이거 어디 중고 파는 데 가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수리 불능.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별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한 그 노트북을 진짜 물건도 보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이별했습니다. 자, 보죠. 일단 여기 한번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형태론이라는 문법 범주에서 배워두면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합성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사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그다음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대등, 종속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은 설명을 안 해줘요. 예를 들면 어휘 의미를 띤 요소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학습되어 있다는 전제에 내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거의 안 해주죠. 그래서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된 단어를 이게 이제 사실은 어근. 나중에 할 거니까 뭐 지금 익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 형태소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덜 되어 있다면 여기에 다양한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예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사례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죠. 1번에 아버지의 형을 이루는 큰아버지는 종속합성어이다 그러면 종속합성어 여기 설명 나와 있나요? 뭡니까? 절문이나 덧밥은 뭐예요? 앞성분이 뒤성분을 수식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속합성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큰 아버지는 어떤 형태로 돼요? 아버지의 형인데 뭡니까? 어떤 아버지? 큰 아버지에서 앞에 게 뒤에 것을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이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합성어 맞는 거예요? 종속합성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흰머리는 용언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물론 어간과 명사의 결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지문에서 어간이 뭐고 명사가 뭔지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법 개념 학습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예를 보니까 어간과 명사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 구체적으로 예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어간과 명사. 덮밥 같은 거 그러면 덮다 이게 뭡니까? 덮다에 덮에다가 밥 붙은 거 그러면 얘가 어간과 명사의 결합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덮다의 덮처럼 흰다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흰머리는요. 앞에 게 흰이라는 게 기본형이 뭐예요? 희다죠. 그러면 만약에 어간의 명사가 결합했다면 그죠? 희다가 기본형이니까 무슨 머리가 돼야 돼요? 희머리가 돼야 되는데 희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나와 있는 덮밥의 형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얘라도 활용해야죠. 이 덮밥이 덮다의 다 앞에 있는 덮에다가 바로 밥이 붙은 건데 2번의 흰머리 앞에 희다의 희에다가 머리가 붙어서 희머리가 돼야만 이런 형태가 되는데 흰머리니까 얘는 아닌 거죠. 그죠? 이 문제까지 마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늙은이는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면 그거 뭐라고 했어요?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예로 뭐가 있어요? 젊은이가 합성어의 예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이가 합성어니까 구조 비슷한 뭐도 늙은이도 합성어겠죠. 합성어는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사 먹다의 어간인 먹과 거리가 결합한 거 그러면 뭐예요? 어간의 명사가 결합한 것은 무슨 합성어라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먹다여가 먹에다가 명사 거리가 결합한 것은 뭐가 맞겠어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맞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모든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리기 위해서는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고요.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학습은 해 두셔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거 다 다룰 겁니다. 자, 시간 좀 많이 됐는데요. 우리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그죠? 기운 좀 내고. 정신 차리라고. 힘들지 뭐. 몸이 버티질